안녕하세요. 마음정화TV의 이정화예요. 자주자주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얼른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저한텐 얼른인데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1박 2일로 짧은 힐링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보통 공연 중에 혹시 사고가 나거나 감기라도 걸릴까봐 일상생활인 공연장, 집, 도서관, 서점, 지인들 만나기 정도의 일상이 아니면 좀 아끼는 편이에요. 조심하는 편이고 걱정이 많아서요. 근데 이번엔 지킬 앤 하이드 일정이 11월부터 5월까지 워낙 길다 보니까 사실 다른 작품이라면 지금쯤 막공을 했어야 하는 횟수인데 아직 절반도 못 왔더라고요. 매일 깊은 감정을 끌어내다 보니까 조금 지친 것 같아서 나한테 리프레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랑한테 허락을 구하고 나니까 바로 제 머릿속에 가고 싶은 곳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걸 구경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거운 자극을 바라거나 환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떠오른 곳이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다녀온 후기를 사진을 보고 여기 언젠간 가봐야겠다 했던 곳인데 변산반도 쪽에 변산바람꽃 스테이라는 숙소가 있어요. 여기서 가려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가는 데만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서울에서 전주, 전주에서 경포 터미널에서 또 거기까지 가는 건데 아무튼 가보고 싶어서 제가 딱 찜꽁해둔 곳이었는데 이번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숙소는 커다란 창가로 바다가 보이는 방이 있고요. 숙소 주변에 아무 시설도 없어서 약간 휑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나 조용하고 쉬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정말 숙소에만 있다가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던 시간이어서 앞으로도 종종 저만의 힐링 아지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또 이런 리프레시가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 것 같아요. 오후 4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12시까지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공연장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확실히 힐링이 됐나 봐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제가 있던 곳에 감사함이 더 넘쳐 흐르고 공연하는데 약간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짧게나마 호캉스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숙소에 대한 로망은 많지가 않거든요. 구경하고 다니는 곳에 집중하고 잠은 안전하게 잘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변산 바람꽃 스테이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잠깐을 쉬어도 좋은 내가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지 호캉스를 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좀 깔끔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 이 방이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물론 어떤 가구나 뭐 가구의 배치, 창의 위치 뭐 이런 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뻥 뚫리고 뭔가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이 없는 이런 방에 살고 싶다 라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왜 내 방은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 내가 사는 걸까? 물건이 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수준이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숙박시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정리되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테고, 그게 아무래도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잖아요. 그때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선 청소를 하면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청소를 안 하고 또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자는 거죠. 집이 좀 깨끗하면 혹여 밖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온다고 해도 집 안에서 쉬면서 힐링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서울에서의 거의 8년에 달하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사 갈 때는 늘 깨끗한데 살면서 점점 짐이 쌓이는 거죠. 책, 물건,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못 버려가지고 누가 주인인지 모를 집이었어요. 내가 주인인가 물건이 주인인가. 엄마 아빠가 정리정돈을 못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도 한 깔끔하시고 엄마도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어릴 때 안 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기질적인 건지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쪼록 정리정돈의 꽝이었던 저에게 청소력을 마음에 심어준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 정리를 잘 하고 계신, 정리정돈을 잘 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재밌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청소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나는 청소가 하기 싫을까? 미루고 싶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지금의 저와 같이 조금이라도 버리고 정리하고 닦고 쓸고 하는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넘어갈게요. 어때요? 좋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마쓰다 미츠히로 작가님의 성공을 부르는 방 정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방은 깨끗하신가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또 일터에서 여러분만 쓰는 공간은 어떠세요? 여유 공간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겨우 발을 디딜 정도로 지나가시나요? 누구나 정리정돈이 된 곳에 가면 평안한 기분이 들고 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깨끗한 것보단 약간 어지러운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그런 깔끔한 공간에 있는 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막상 내 방은 정리가 안 될까?
왜 나는 정리가 하기 싫을까? 제가 그렇거든요. 청소를 그때그때 하기보다는 좀 미뤄서 한 번에 하는 편이에요. 편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하는 공부 학업이나 뭐 제가 자기 발전, 밖에서 어떤 저의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에너지를 쉬고 싶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게 집에서 잘 쉬는 게 아니었었어요. 네. 언제나 저 쌓인 거 저 청소해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와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냥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잘하면서도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가 아마 정화야 방 정리 좀 해라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와 방 정리를 하는데 거의 반나절을 쓰죠. 아니, 절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면 책상 옆에 있는 이 뭔가 내 공간에서 주는 그 뭔가 정신없는 어지러운 기운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평소에 무시하려고 하지만 집중을 할 때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깔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소에는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고나길 막 척척 이렇게 정리도 잘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그런 청소력에 있어서 부지런한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한테 없는 습관이니까. 습관을 붙여보려고도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8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서울에 놀러온 친구들을 재워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들 제 방을 보면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 엄청 큰 집 살다가 집을 줄여서 왔냐. 그렇게 하면서 놀라곤 했어요. 네. 오죽하면 저희 집에 와서 자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서울을 올 때마다 제 방을 정리해 줬었어요. 서랍과 그 수납장들을 정리해 줬거든요. 엄청 고마웠죠. 그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구들의 방을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깨끗해지는 게 좋고 나중에 이렇게 쫙 변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뿌듯하다고. 네, 그런 우정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전 너무 고맙죠. 고마워. 심지어 그 친구가 왔다 간 다음에 저도 그래도 나름 어지럽지만 저만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어딘가에 있었는데 친구가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그거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딨지? 그러면 그거 어디에 몇 번째 칸에 어디 있어. 대박.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대단한 실력이지 않아요? 전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집인데 하루 놀러 온 친구가 정리하고 알다니 대박. 정리정돈의 힘은 엄청난 거였어요. 아무쪼록 제가 혼자 살 땐 그래도 다 커버가 됐어요. 내가 어지러우면 그냥 어지러움 속에 내가 있으면 되고, 컨디션이 되고 시간이 돼서 치우고 싶으면 또 지금 치우면 되고.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결혼을 해보니까 뜨든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군요. 저 혼자 어지럽히던 방이 두 명이 같이 어지럽히고, 수납할 곳이 없다고 원룸이니까 그래 라는 핑계가 무색하도록 조금 더 넓은 신혼집에 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청소해야 되는데, 나갈 때 정신없고 들어올 때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정리를 못하면서 신랑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저기 놔두지 마. 그래서 집안일로
괜히 부부 사이에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제대로 정리정돈과 버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서점을 또 이렇게 기웃기웃하죠. 전 뭐가 안 풀리면 서점을 많이 가요. 내 마음의 청소력에 불을 지펴줄 책을 찾습니다. 활활.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스스로 잘 버리지 못하고 정리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 뭐 버리기, 수납에 대한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시시때때로. 어떤 시즌별로 정리를 해야겠다. 정리를 크게 한번, 대청소를 크게 한번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결국 생활로 직접 연결되진 못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엔 제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생활까지 인연이 닿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저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천하자가 제 모토인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간절함으로 찾아 헤매다가 책 표지에서 느낌이 빡 온 거예요. 당신의 방 정리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오 마이 갓. 그럼 어지러운 내 방에 사는 나는, 내 미래는 어지러울 것인가? 안 돼.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부르는 내 방이 될까? 바깥에 적혀 있거든요. 청소력 시리즈 300만 부의 저자가 전하는 미래 예측 적중률 90% 이상의 비법 공개라고. 2일, 금전, 인간관계, 건강.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왠지 열어보고 싶죠?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저자 마스다 미츠히로 씨는요. 21년 동안 청소 사업에 종사하셨대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방을 보시면서 방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거나 복잡하고 지칠 때 더 움직이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에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쌓아두잖아요. 그쵸? 저만 그래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게 실시간 라이브였으면 분명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청소 안 했어요. 정말 귀찮아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청소가 취미예요. 네, 다행히 저는 청소하는 게 좋아요. 저희 방은 깨끗해요. 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창창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시고 상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길.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상쾌한 공간에서 지내고 계시기를. 저의 어떤 약점이자 인간적인 면모라고, 네, 여러분만 알아두세요. 아무쪼록 그렇게 당장은 넘겨도 어차피 누군가 치워줄 게 아니라서 돌아서면 나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시간이 많을 땐 비교적 청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청소를 또 시작해보면 금방 싹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내 공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내 마음만 먹으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자 마스다 미츠히로 씨는요. 공간 안에는 힘이 있어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라는 공식을 발견했다고요. 마음에 짜증이나 초조함, 질투,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너저분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한 게 특징이래요. 이런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대요. 물론 여기서 제 방은 조금 어지러워서 그렇지 먼지는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분명
뭔가가 널려 있으면 그 구석구석까지 청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는 먼지가 없지만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는 먼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청소하기 싫어서 괜히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아니야 나 깨끗해 하고 이제 못 관리는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만 돌려놓고 공기청정기가 파란불 뜨면은 깨끗해 라고 안심했던 저를 매우 반성합니다. 과거에 나 반성해라. 아무쪼록 마스다 미츠히로 작가님은요, 마음에 자기 사랑과 감사, 행복감이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게 특징이래요. 이런 공간은 플러스 자장이 퍼지고 퍼져서 계속 좋은 일만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공간이 에너지를 만들고 내 에너지까지 지배한다고? 여기서 저는 자극을 받게 돼요. 이대로 내 공간의 에너지가 내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되겠다. 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유 있고 이렇게 좀 밝고 상쾌한 미래를 꿈꾸니까 내가 정로의 정돈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알고 나면 청소하는 게 스트레스고 내 기질에 안 맞다고 여기는 나도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46페이지예요. 마스다 미츠히로 작가님이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 좋은 저택에 살고 2세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종종 있다. 바닥에는 온갖 국물과 간장이 쏟아진 지 오래고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다. 이런 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돈은 많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맞기 일수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했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집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했다. 이혼이나 갑작스러운 파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이 있다. 집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아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청소하는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아이들은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발랐다. 남편분과 마주칠 때도 있다면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워 보이는 멋진 신사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읽어드릴게요. 회사원 A씨는 매일 짜증이 난다. 인생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방은 어수선하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선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다.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영업을 하러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 동기가 상승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볼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런 생각으로 집의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어 있고 내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린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몰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 라며 리모컨을 찾는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와 버리게 된다. 어떠세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읽고 특히 두 번째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뭘 하자 하고 탁 열고 그래, 피곤하다, 내일 하자. 이런 분들은 특히 집에 있을 땐 아니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울적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냥 울적하거나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 공간이 뿜는 마이너스 자장이 내게 끼쳐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고 밖에서 기분이 좋고 오히려 집에서 울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공 법칙에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 정돈이 있어요. 자세한 방법들도 책에서 알려주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왜 우리가 청소력을 높여야 하는지 정리를 안 하고 살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지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런 미래 말고 행복한 미래를 맞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시를 읽어 드릴게요. 이걸 한번 체킹해 보세요. 실패를 부르는 공간의 특징이라고요. 1번.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나지 않는다. 2번.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먼지와 오염물이 있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청소를 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 3번. 버릴 물건, 설거지할 그릇, 빨랫감이 넘친다. 창고와 베란다, 마당에서도 잡동사니가 넘쳐난다. 4번. 가구와 패브릭의 콘셉트와 컬러에 통일감이 전혀 없다. 완전 휘황찬란 정신없는 거죠. 5번.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에 물건이 널브러져 있다. 이런 공간이 불평불만과 무력의 에너지를 갖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으면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기운이 들고 또는 막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터넷에 지나친 의존을 하거나 막 지나친 식욕 또는 뭐 도박, 여자는 뭐 막 쇼핑 중독이나 미용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걸로도 드러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건 작가님도 그랬대요. 늘 삶의 고민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자기 걱정이 많았던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드바이스도 주는 거예요. 자, 88페이지예요. 이것도 예시를 들려주시는 거네요. 이혼 재판 중이던 20대 후반의 Y씨는 2살 배기를 안고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며 재판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지경이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육아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쓰레기 내놓는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라고 해서 이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는 집에 쓰레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버리기와 닦기를 먼저 알려주셨대요. 곰팡이가 낀 세면대 수도와 꽉 막힌 배수구를 계속해서 닦았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을 책망하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던 마음을 직시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던 남편도 그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수도꼭지가 빛나고 꽉 막혔던 배수구가 뚫리니까 뭔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버리기를 할 때는 특히 언젠가 그 시점이라는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대요. 지금 현재에서 쓰는 물건이 아닌 예전에 받았던 물건, 앞으로 언젠가 쓸 거야, 그런 거 있죠. 그녀는 남편에게 받은 물건을 거의 다 버렸는데 유일하게 팔찌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대요. 비싼 게 아니지만 그 팔찌를 선물 받았을 때가 남편과 가장 행복했고 사랑받았던 순간이라는 기억이 함께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 팔찌를 처분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입었던 옷, 가방, 화장품 등을 미련 없이 버렸대요. 그리고 또 언젠가 행복해질 때 입으려고 했던 옷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옷들도 다 정리를 착착 했대요. 그 후에는 바쁜 와중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도 쉬는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재판도 잘 끝났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책에 쓰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작가님의 예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내 청소력을 높여서 나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집이 좋은 에너지를 부르는 공간이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차올랐어요. 그래서 긍정 파워와 실행력이 막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본 게 작년 11월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이나마 청소력을 높이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집이 들어오면서 집 치워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게, 네,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가고, 또 제 분장실에 분장 때도 최대한 좀 많은 것을 안 두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숨을 쉬는 게 훨씬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좀 비어 있고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고, 또 물건 자체가 사실 많이 버렸으니까 집이 좀 가벼워진 기분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먼저 환기요.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외부의 나쁜 공기만큼이나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기도 그대로 계속 두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확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고 신랑 아침 챙겨주고 출근시키고 나면 옷을 껴입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집안의 창문을 다 열어서 한 5분이라도 환기를 시켜요. 그럼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지금 온도가 또 차가워서 더 상쾌한 기분인가? 그때 5분에 짧게나마 청소기도 돌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상쾌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청소기를 돌리시나 봐요. 그리고 버리기. 제가 진짜 여러 가지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버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추억과 기억과 막 그런 걸 버리는 것만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이 물건이 사는 곳인지 내가 사는 곳인지, 내가 가지는 소유보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버리는 것도 조금 더 과감해졌어요. 지금 현재가 아닌 또 다른 과거나 미래의 의미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이요. 그래서 아직까지 책에서 말하는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잘 정리된, 많이 버려진, 가벼워진 집인 것 같아요. 예전에 원룸 살 땐 방이 좁아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그런 비겁한 변명 따위는 정리해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닫기. 닫기는 역시 물건이 없어져야 닫기가 쉬워지고 자꾸 닫고 싶어져요. 저희는 그 큰 닫기인 바닥 닫기는 신랑이 도맡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그 옥주연 언니가 선물해준 물걸레, 그 무선 물걸레가 있는데 그게 편리하고 좋은데 좀 무거워서 힘센 신랑이 대신 해주고 있어요. 신랑 고마워요. 그리고 주연 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구 위나 뭐 수납장에 쌓인 먼지를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닦아주는 편이거든요. 뭐가 됐든 닦기는 버리기가 먼저예요. 물건이 없어야 닦을 곳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정돈. 이건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시작은 신발장이에요. 집에 딱 처음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발장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다른 곳도 이제 시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이게 하루씩 정리해가니까 일주일에 하루씩만 이렇게 정리해도 충분히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신랑도 천천히 따라와줘서 특별히 잔소리를 하지 않고도 뭐 꼭 필요한 규칙들은 제가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랑에게도 공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으니까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앞으로 성공을 부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연이 없는 날은 신랑이 퇴근하는 시간에 싹 정리를 해두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신랑이 되게 행복해 하는데 반대로 제가 주말에 공연을 하고 신랑이 집에서 쉴 때는 처리하지 못한 집안일들을 밖에 나가서도 괜히 찝찝해 하는데 딱 퇴근했을 때 싹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고맙고 너무 편하네요. 정말 이대로 내 몸만 씻고 자도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정리정돈을 잘해서 플러스 자장 속에 지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잘 해오고 계신 거고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축복해요. 그리고 저처럼 정리정돈에 흥미가 없고 청소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제 수다, 마음정화 이야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공간에 사랑을 보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내가 있는 공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40분이나 들어주신 마음정화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